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꺼내볼까 얘들아? 본봉 전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꺼내볼게요. 너의 안경이 없어. 아까 우리 왔을 때부터 없었는데. 뭔가 떨어져서 날라간 거야. 전문이요? 본봉 그 제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한번 꺼내볼게. 외운 거만. 뭐야? 혁아, 혁인가? 깨워. 안돼 신경 안 돼. 요거 본봉 전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요거 한번 꺼내볼게. 아, 시시한 거네. 야 너네 이 전문 깨끗한 데다가 하고 싶지 않지? 여기다가 요거 꺼내. 됐어. 시작할게요. 시작한다. 정신 차리고 시작한다. 너 왜 이래? 안경 못 찾아갖고. 안경이 어디 있는데? 몰라요. 있다 여기 밑에 여기 책상하고 책상 사이에 있다. 편지 꺼내줘. 떼주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하면 찾는데? 자 시작할게 얘들아. 딱 1시간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들어. 알겠지? 시작합니다. 갑니다. 장인님 인제 저 이게 제일 처음 시작이에요 여러분. 장인님 인제 저 이게 제일 처음 시작이야. 여기 봐봐. 이 부분이 어디냐? 지웠구나. 이 부분이 어디냐면 어제 아침이에요. 어제 아침이야. 실제 시간은 어제 아침이야.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얘들아 형광펜이나 빨간펜 하나 들고 그냥 수업 들으면 돼. 동아야 옆에 좀 챙겨줘라. 뭘 봐야 될지 모른다 너. 그렇지. 됐어? 아니, 화장실 갔어요. 밑줄 쳐. 밑에 밑줄 쳐봐. 대화 형식으로 시작해서 독자의 흥미 유발한다. 밑줄 쳐봐. 그냥. 제일 처음 시작이 장인님 이제 저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시작해서 흥미를 유발하죠. 내가 내 동그라미 치시고 내가 이게 주인공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이 작가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작가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30살에 죽었어요. 30살에 죽었고 그리고 되게 이 김유정의 여자친구? 김유정이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 있었단 말이야. 그 좋아하는 여성이 완전 신여성이야. 그때 당시에 1920년대 30년대에 뭘 했던 여자냐면 판소리 명창으로 이름 날렸던 여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여자 사진을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때 1920년 30년대 흑백 사진일 거 아니야. 되게 신여성이었어요. 되게 세련되고 뭐냐면 한복에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되게 유명했어.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이 김유정을 너무 싫어해. 김유정이 남자야 얘들아. 김유정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되게 거부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여자가 유부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유부녀를 좋아했던 거야. 총각인데 유부녀를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김유정한테 갖은 모욕과 갖은 그 뭐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했겠지. 너랑 나랑 안 된다. 그러면서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김유정 소설에 나오는 여자는 다 이상해요. 그 대표적인 게 점순이야. 여기 점순이. 그리고 여러분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동백꽃이라는 소설에도 나가 주인공이고 점순이가 등장하거든. 그때 점순이도 알지 얘들아. 너희 집 이거 없지 뭐 감자 이거 없지 뭐 이러면서 막 놀리고 막 이런 애 있지. 그래서 여자가 다 이상하게 그려져. 시작할까요? 네, 갑니다.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내 동그라미 치고 성내가 밑에 갈등원에 밑줄 칠게요. 성내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잘해야지. 이게 핑계예요. 핑계. 하고 만다. 이 잘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안해. 이거 옛날 말로 그냥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 뜻 오른쪽에 잘 보세요. 물론 단어 뜻이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춘향전과 비교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얘들아 해학과 풍자가 나타나 있는 춘향전과 어울릴만한 소설들 선생님이 3개 정도 묶어서 선생님 좀 이따가 줄 거거든. 그것도 풀어봐. 내용 정리해놨으니까.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점순이의 키가 작으니까 표면적으로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하고 꼬박이 7달 동안 했다. 그러니까 3년 7개월 전에 대릴 사이로 처음 온 거예요.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 자라는 겐지 짜증 정말로 이런 뜻입니다. 사투리예요. 짜증 영문을 모른다. 일을 좀 더 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이렇게 괄호치고 보충 설명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이거 무슨 얘기일까? 장인의 몰인정한 성격이죠. 밑에 보이죠? 몰인정한 성격이야.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안주가 어리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여기에는 그거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벙벙하고 만다. 얼빠진 사람처럼 어안이 벙벙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를 당장 키가 크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 이태면 2년입니다.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대시켜주마 했으니 장인의 어떤 성격 밑줄 쳐봐. 의뭉한 속셈이라고 돼 있지 얘들아. 의뭉스럽다 뭐 의뭉스럽다 밑줄 쳐봐. 의뭉스럽다 우리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니 얘들아? 뭐 어디서 나왔지? 그쵸. 이몽룡의 성격이 좀 의뭉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태도, 능청스러운 태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우리 왜 붓박이 장할 때 그 붓박입니다. 그걸 붓배기라고 해요. 사투리로. 붓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 모로만 옆으로만 벌어지는 몸이에요. 뭔지 알겠죠? 똥똥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살이 찌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점순이의 외양 묘사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해학적이야. 그러니까 밑줄 치놓고 기억의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 90% 이상은 해학적이야 얘들아. 100%라고는 얘기 못하겠다 얘들아. 90% 이상은 해학적이 답이야. 밑에 봐봐. 붓박이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걸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려워하라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지가 다 알아차려서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 아니냐. 밑줄 쳐. 나의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입니다.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지레 펄펄 뛰고 이하다니다. 명색이 좋아 대릴 싸위지. 일하기에 숭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일하는 게 너무 재미없어. 언제 결혼할지도 몰라.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참고로 점순이하고 얘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납니다. 숙맥이 뭐냐면 얘들아 바보라는 뜻이에요. 숙맥, 콩하고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숙맥인 걸 알고는 있어. 멍청하다는 걸 알고 있어.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제 키가 자라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바보같이.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밑을 쳐봐. 밑에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 이건 뭐예요? 나의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이죠. 언제 키가 자라지? 그러면서 키를 재려고 했단 말이야. 이것도 역시 해학성입니다. 뭐라고요? 여자의 몇 살이에요? 여기서 이게 내가 정확하게 주간에 나올 텐데 여자가 몇 살이다? 13살인가? 14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16인가? 모르겠어요.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뭐냐면 둘째 딸, 그러니까 얘가 둘째 딸이잖아. 점순이가. 셋째 딸이 10살이 돼야지만 또 대릴 사이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결혼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 내외한다는 게 뭔지 아니 얘들아? 남녀 간에 서로 멀리하는 걸 내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오늘처럼 뭐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같이 자리에 앉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같은 교실에 있는 것도 상상을 못했었죠. 남녀 간에 서로 대화도 서로 말도 섞을 수 없단 말이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쓰면 좀 밥 좀 먹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 여자애는 저기 가서 차려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눈도 못 맞추는 게 그게 내외를 하는 거였어요. 봐봐요. 내외를 해야 하고 했는데 마주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이 없다. 우물길에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치 가서 쟁미, 키두, 재미, 젠장 뭐 이런 뜻이 밑줄 치고 이것도 역시 해학성입니다. 비속어 사용했죠? 이것도 해학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비속어 사용 해학성 유발입니다. 갑니다. 뭔지 알겠지? 되게 너무 귀엽지 않냐 나도?
서로 내외하지 말라 해서 얼굴도 못 쳐다보고 있는데 서로 이제 키도 못 재본단 말이야. 그런데 우물가에서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키가 그렇게 똑같아. 뭐 나무나 이런 거 기준으로 이렇게 재봤겠죠. 에이 저번이랑 똑같네. 이 재미 뭐 이러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의 어리숙함이 잘 나타나 있죠. 하고 논둑에다가 침을 퇴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 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겨드랑 밑에서 너물락 말락 밤나료 모양이다. 그 다음 봐봐. 개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그러니까 점순이를 또 동물과 비교하는 것도 역시 해악성이야. 아하. 근데 얘가 또 너무 또 착해. 봐봐. 아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머리 위에다가 물동이를 이고 가니까 뼈다구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짓이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줬어. 너무 착하죠. 순박하고 착하죠. 길어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라고 하면 소낭당, 옛날에 그 나무 아래에다가 돌 올려놓고 이렇게 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소낭당에다가 돌을 넣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줍소사. 그러면 다음에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조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먹은 키인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자, 우선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인데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 그 밑에 나오는 건 다시 한번 복습할 때 한번 써보시고요. 뒷장 넘어갑니다. 5번 두 번째 전개 부분 볼까요? 그래,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 내가 어저께 싸운 것이지. 어저께 밑줄 치고 이게 과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까지는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에서 자기 처지를 얘기하고 점순이의 상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 네 어저께 싸운 것이지. 어저께 싸운 건 뭐야? 기억나니 얘들아? 아마 사진 보면 기억날 텐데 아침에 싸웠죠? 점심에 구장한테 갔죠? 그때 어제 아침에 싸운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겠지?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모를 심다가 혀가 눈 뜨고 조금 정신 차려야 돼. 알겠지? 얘들아 우리 다음 주 딱 시험 본다면 아주 일주일 내내 쉰단 말이야. 조금만 피곤하더라도 내가 얘기했지. 선생님 평생에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다고. 엄청 쉬워요.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너네 평생에 처음일 거야. 아마 마지막일 거야. 절대 없을 거야.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쏟아 부어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자, 자세 똑바로 하자. 엉덩이를 의자 끝에 맞추세요. 의자 맨 끝에. 의자 등에 딱 기대고 등에 맞추시고 허리 부러집니다. 자, 책상으로 의자 앞으로 당기세요. 쫙 당기세요. 쫙 당기시고 배를 책상에 부딪히게 하시고, 아니면 배 나오신 분은 뭐 배를 이렇게 책상에 올리셔도 되고. 저는 올리고 있거든요. 정신 차리고 하자. 알겠지? 딱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고. 알겠냐? 대답 안 해? 네. 알겠냐? 정신 차려야 돼. 여기 정신이 난다.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시간 왔다 갔다 해. 정신 차려야 돼. 뭐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아이씨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는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가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쭉 거불거지는 배가 나오는 장인님의 아랫배. 가 너무 먹는 걸 모르고 내 병이라나? 장인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으곤 조금도 쉽지 않아. 그렇게 내가 뭐를 심고 싶지 않다. 점순이가 키가 크는데 쓰여야지. 저 장인 배만 이렇게 나오는데 뭐를 심으면 안 될 것 같아. 짜증나. 이런 거야. 아이고 배야. 꾀병 부리고 있는 겁니다. 꾀병이야. 나는 모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껴있던 벼 담긴 키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옛날에 오줌 싸면 그 머리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키를 그냥 땅바닥에 덜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씨 나 일 안 해. 결혼 안 시켜주면 일 안 할 거야.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오른 풀 한 숲을 뜯어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태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뭐 불만과 분노가 있겠죠.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왜 또 이래?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전에도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죠. 작년에 그랬다는 거잖아. 배가 좀 아파서요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뚝으로 올라오더니 자번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폭력적이기도 해. 이 자식아, 일하다 말면 누구를 망해놓을 셈속이야? 이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 밑줄 쳐봐요. 우리 소설에서 이런 비속어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거 없습니다. 비속어 해악성입니다. 여러분.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 중요 표시할까요? 이것도 해악성이다. 왜 해악성일까 얘들아? 이놈 비속어죠. 장인님 존칭이죠. 준이야 너무 적나라하게 걸렸다.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여러분? 준이야 너무 적나라하잖아. 물 한 잔 갖고 와 빨리. 물 한 잔 갖고 와. 아 나 이 자식들 진짜 모르게 자고 있어. 자 간다. 봐봐 이놈의 장인님 이런 것들이 해악성을 유발하는 거야. 이놈의 장인님 이중적인 언어죠. 어디 있느냐? 오작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구를 물론하고 오죽해서 우리 동리에서 누구를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짧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라세놓고 욕필이 중요 표시할게요. 여러분.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예요. 우리 춘향전에 언어유희 기억나시죠? 비교해서 시험 나옵니다. 욕필이 원래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마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마을 사람들의 평판인데요.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도 읍의 배참뽕 때 마름으로 더 잃었다. 마름이기 때문에 더 잃었다. 욕을 잘해서 인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마름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 잃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좀 사실은 풍자적인 요소도 있긴 합니다. 풍자적인 요소가 뭐냐면 마름으로서 소작일에게 막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글에서는 풍자보다는 해악성이 거의 한 70% 이상이라서 해악성이 강조되는 것뿐이야.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원래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기를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호박개처럼 아주 뭐 되게 복슬복슬하고 뼈가 굵고 막 이런 개인가 봐요. 자기니 소작이니 닭말이 밑줄 쳐봐. 이게 뭐야? 뇌물이에요. 뇌물. 닭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뭐야? 소작을 안 주는 거죠. 마름이 중간계층으로서 권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제시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슬쩍 가져가 버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한 놈이 뇌물이죠.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네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하는 것이 아닌가. 마름으로서의 횡포가 나타나 있어요. 풍자적인 요소도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게 장인님이 감히 큰 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계제 형편이 못 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침만 삼킨다. 좀 난지도 자기가 갑자기 확 때리고 나서도 난감하죠. 난 그 속을 퍽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뭐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날 이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그만이니까. 작년 이맘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작년 이맘때 또 트집을 좀 하니까 작년 이맘때 네모 쳐봐요. 작년 이맘때 네모 치시고 시간 나타내는 거 잘 봐야 돼.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냈다. 사나흘씩 건승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마지막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거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작년 이맘때입니다 여러분. 그만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가을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또 회유하는 거죠. 어리숙한 나를 회유한 거야. 그래도 귀가 번떡 뜨여서 너무 순박하고 너무 바보 같아요.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하루 만에 다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눈깔 이런 거 비속어 해악성이죠.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뱃섬을 척척 들었어야 뭐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면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저걸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니 그러니 원 에이구 하고 남의 난장만 붉게 해주고 그만이다. 볼김에 홧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대돌에다 맥꽂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다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나 이 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줌 못 났어야 그대로 쫓겨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자 여기까지는 어제 오전에 싸움한 거 얘기한 거야. 뺨 맞은 거 얘기한 거야. 못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작년 이맘때 뺨 맞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시간 흐름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아까 그 싸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장인이 뺨을 때린 그 다음 장면이에요.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퇴하유. 그동안 사경 쳐내시오 뭐. 너 사이로 왔지 어디 머슴살러 왔니? 그러니까 돈 안 준다 이런 거죠. 머슴살러 왔니? 그러면 얼지 성례를 해줘야 안 하지요.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부장님한테로 단판 갑시다. 판단받으러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구장 만나는 거잖아요. 아, 이 자식아 왜 그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뛰기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다 뭐냐.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또 순박해. 착해요. 또 순박해.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전날 네모치고 중요표시할게요. 그 전날 네모치고 중요표시. 기억나니 얘들아? 그 전날 내가 반일을 하고 있는데 봄을 느끼고 있어? 근데 점순이가 1차 충동질한다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뾰루퉁에서 모내기가 다 나온 거야. 그러다가 뺨 맞은 거고. 그래서 그 전날이 언제인지 알겠지 얘들아? 됐어요? 그 밑에 얘들아 사투리 되게 많이 쓰이고 막 이런 단어 뜻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전체 흐름 기억하고 해학적인 요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그 전날 왜 내가 쇠곡에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가생이로. 자 여기 괄호쳐 있는 그 밑에 밑줄 쳐볼게.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계절적 배경입니다. 봄이라는 계절은요 이렇게 마음과 만물이 이렇게 싹 트기고 생명이 생동감 느끼면서 사랑의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밭가생이로 돌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는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에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이게 무슨 병일 것 같니 얘들아? 상사병인 거죠. 쉽게 말하면 빨리 결혼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라이 말이 마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고 계속해서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드립다 두들기며 안냐 이 망할 자식의 소. 무슨 뜻이야? 망할 자식의 소. 망할 자식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장인이죠. 망할 자식의 소. 해학적입니다. 대리를 꺾어 다리를 꺾어버릴까?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냐 때문이 아니라 그 소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단 것이다. 또 점순이의 키 보니까 안 크잖아. 그러니까 이런 망할 놈의 소 다리를 꺾어버릴까? 이런 거예요. 재미없니 얘들아? 재밌지 않니? 난 처음에 이 봄봄이라는 소설 읽고 나서 너무 재밌었는데 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졸지만 말아주세요. 간다. 점순이 때 있죠. 점순이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점순이에 대한 소개 나오는데 되게 매력적입니다. 매력 캐릭터예요. 가볼게요.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외양묘사입니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못생겼다는 뜻이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두툼하게 소박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 아래니까 여기 나왔네. 올해 16살인데 나는 이제 26살이고요.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16이면 너희들하고 나이가 똑같니? 거의 똑같지. 여학생들 똑같죠? 너네 17인가? 아 근데 만으로 하면 16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니들이 지금 26살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요? 아니 그냥 뭐 불법이지 당연히. 여기서 뭐 법을 따지는 것보다도 그냥 10살 이상이면 지금 어떤 군대 갔다 와서 막 취업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랑 아저씨. 남학생들은 그럼 지금 너희들 만약에 결혼하면 6살짜리랑 하는 거야? 아우 징그러. 진짜 그건 진짜 범죄야 얘들아. 6살은 그거이냐 그. 아우 뭐라고? 66. 어떤 새끼야 66세?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어제 선생님이 저기 재수생학원에서 애들이 잠깐 쉬어갈까요? 재수생학원에서 애들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선생님이 같이 했어. 나 옛날 생각만 하고 선생님이 옛날에 축구 되게 잘했거든요. 기숙학원에. 그러니까 재수생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운동장도 있고 막 그런 학원이야. 너네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얘들아. 한 달에 학원비가 320만 원이야. 재수생인데. 거기서 이제 축구를 했는데 선생님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분 만에 내가 기브업했어. 못하겠다. 옛날에 선생님 축구 되게 잘했거든. 안 믿겠지만. 근데 이제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야. 공이 오는데 보통 남자 알지? 트래핑 해야 되잖아. 가슴으로 탁 옛날 생각하고 가슴으로 탁 잡고 이렇게 다리 따가 내 머릿속엔 다 있었어. 하고 마르세유 유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거 하려고 했는데 가슴 탁 튕기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 튕기고 이러고 재수생 20살짜리랑 축구하려니까 죽는 줄 알았어. 맞다. 여기는 그거 없었니 얘들아? 폭탄 테러 없었니? 네? 쌤 어제 그저께 경기 광주에서 수업을 하는데 거기 애들 전일 대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첫날 시험이니까 늦게 끝나니까 7시에 전일 대비를 잡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5시에 좀 일찍 갔어요. 교재 좀 뭐 준비하려고. 근데 애들이 다 와 있는 거야. 넌 왜 왔냐?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학교 폭탄 테러 때문에 폭탄 테러 신고가 들어와서 점심시간도 점심도 못 먹고 전부 다 쫓겨났어요. 이러는 거야. 경기 광주. 그래서 내가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진짜예요. 이러더라고. 내가 뉴스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 어제 그저께. 근데 어저께는 용인 광교에 그런 협박 전화가 있었어요. 알아요? 용인 광교에 협박 전화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애들 조퇴하고 있어. 저희는 2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저기 앞에 진천학교대 경찰. 너희도 진치고 그랬어 학교에? 얘들아 너희들 저기 내일 모레 월요일날 일찍 퇴근하고 싶니? 내가 한번 전화 줘? 내가 설치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날 구속병 이러는 거 아니야? 경기 광주도 이 사람 소행이다 뭐 이러면서. 저희 학교는 논밭이라서 폭탄 설치 안 해요. 너희 논밭 치면 폭탄 설치하면 그냥 끝장 아니야 그냥? 야 너네 봄에 그러면 되게 그 변 냄새 많이 나겠다. 거름 냄새. 똥 냄새가 진짜 나. 봄이 아니어도 학교 안에 진동해? 봄이 아니어도 나? 있어. 겨울에는 조금 안 저기 돼. 뱀도. 나 강원고는 학교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저기 강원고 그 앞에 그 안성이잖아. 거기 앞에서 수업은 해봤거든. 근데 거기 학교까지는 안 가봤어. 그래서 논밭 앞에 있다는데 나 그거 잘 모르겠어. 혹시 사진 있는 사람? 사진 있어? 좋은가요? 정말. 진짜 완전 교문 옆에 논이야? 나 어제 반값이나만 봤어. 아 진짜로? 진짜 그 들어가는 길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기 쭉 들어가면 그 학교가 진짜 그 가운데 있어요. 학교만 덩그러니 있어? 네. 옆에 냉동창고. 있어? 아, 그 옆에 냉장고도 있어요. 냉동 창고도 있어? 한냉. 거기 지금 딱 보문 앞에. 나 어제 반값이나. 와 미치겠네 이거? 이게 교문 앞이야? 네, 경우 딱 나오는. 경문 야 이거 무슨 뭐 호허벌판인데? 그래 우리 산책 나갔을 때 찍은 20분 보자. 면 나와요. 뭐라고? 20분 가는 걸어야지. 편의점 나와요. 20분 밟아야지 도시가 나온다고? 편의점에 그래도 걸어가는 편의점 나와요. 20분.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향토적이구나. 예뻐 이거. 나 어제 이거 봤어. 자 갈게 이거 뭐야? 얘들아. 몰라 이거. 겨울에 재밌겠다. 겨울에 눈 이렇게 깔리고 이러면 좋겠다. 눈 그치? 오면 친구 눈 오면 못 친구. 가가지고. 눈 오면 집에 못 가? 라게랑 통으로 이글로 만들어서. 아,
얘들아 이게 뭐 저희 학교 이런 거 나와요. 저희 뭐? 학교에 박쥐도 나와요. 박쥐? 저희 뱀 나와요. 뱀도 나와요. 개구리도 나와요. 쥐도 나와요. 그 얼굴 세모는 저희 기숙사 안에 그 돈벌레 나오고 돈벌레 바퀴벌레 나오고. 룸메예요. 독사 나와요. 그냥 바퀴벌레랑 돈벌레가 같이 나와요. 아 근데 화성고? 화성고도 그렇다며. 아 거기도 옆에 논 있어. 화성고도 옆에 논밭 있거든. 한번에 갔어요. 얘들아 원래 사람은 그렇게 푸른색을 보고 자라야 돼. 푸른색 아니고 갈색이었는데. 똥색이 이따만 했는데. 아니 좀 이따만 있으면 너희들 좀 있으면 추석 여기 앞에가 지금 그건 겨울에 찍은 거지. 네, 초록색이요. 지금 완전 초록색이지. 뭐 그런 거 보기 근데 좋잖아. 그것도 기숙사가 와가지고 이제 안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탈출하란 말이야. 탈출하고 이렇게 앞에 보고 이렇게 오면 되지. 거기 계단.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 보는 거는 되게 사람이 좋대 얘들아. 파란색 보는 게 되게 좋대.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장 가거든요.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아 칠판. 아니 뭐 개인 어떤 유희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야. 녹색 보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칠판이 칠판. 빡세. 아 그래서 선생님 칠판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아, 칠판이 빨간색이었으면 좀 확실히. 이렇게 간호법인 거죠. 자 가자 얘들아. 아주 힘내. 졸지 말고 준이 잠겠니? 네. 좀 덜 깼냐?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헛소리 한 거야 지금. 간다. 어디지? 여기 있다.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헌칠이든 크건만 이건 우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 긍정적인 거예요.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직접지었지만 입은 밥술이나 혹혹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한데 한 가지 파가 있다는 단점이라는 뜻입니다. 파가 있다면 가끔씩 몸이 장인님을 이걸 채신머리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실수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이게 참 얘 너무 착해. 봐봐.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무슨 뭔 얘기야? 그 이렇게 뭐라 그러니 이거 점심 이렇게 이고 오다가 풀밭에다 이렇게 깨박 쳐가지고 그걸 뭐 밥 담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와가지고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뭐하낼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나의 어떤 성격이야? 순박하고 착한 성격이죠. 여학생들 질문. 이런 남자 어때요? 갑시다. 왜요? 해악이에요. 해악이죠. 뭐 물으면 해악이야 얘들아. 90%가 해악이야. 뭐 물으면 넘어갈게 얘들아. 이제 슬슬 중요해진다. 여기까지는 얘들아 거의 도입 부분이라서 중요도는 한 40 정도 됩니다. 그냥 그걸 빨리 읽었고요. 점점 중요도가 올라가고 제일 중요한 거 아마 시험에 나오면 마지막 결말 부분이 나올 겁니다. 절정 결말 부분이 나올 거야. 갑니다. 그러나 이날은 이게 언젠데 얘들아. 그러나 이날은 그저께죠. 그저께.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나 이날은 그저께야. 싸운 건 어저께고 지금 여기서는 1차 충동질 하는 거야 좀 이따가. 알겠어? 그저께야 그저께. 이날은 왠지는지 성한 밥재로 반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평상시와 다른 행동이죠.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오기를 기다려. 뭔데? 이 나가 다 먹기를 저기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 건지 혹은 자기 소리인지 일부러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밤낮 일만 하고 갈 텐가.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이죠. 점순이 성격 되게 적극적이죠.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고대 지금까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바보야 바보.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싶어서 나도 공중에 대고 혼잣말로 왜 눈 마주치면 안 되니까 공중에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뭐 이런 거예요. 하니까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밝게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친다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짜증나니까 어제 아침에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인과관계가 이해되시죠?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생명력이 가득해 사랑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 부쩍 속으로 잘한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게 들뜬 거죠. 1차 충동질에 의해서
되게 들뜬 거야. 와, 말이 컸는데 결혼해도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니까 어제 아침에 벼에 논을 붓다 말고 그래서 배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겠죠? 이런 걸 멀쩡하게 안주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 다음 밑줄 쳐 다시 어제 사건으로 돌아온 겁니다. 네, 질문. 깜짝 놀랐네. 그는 자 구장입니다. 구장.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윗수염이 선 잠깐 볼게요. 윗수염이 어떻게 되냐면 제비꼬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제비꼬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거기서 본 것 같은데 무슨 가면 그런 거 있지 않나? 네. 프링글스인가? 아무튼 윗수염이 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뾰족이 비치고 그걸 애마고 들쓰다듬은 버릇이 있다. 이것도 역시 해악성입니다. 행동을 통해 해악성입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 들러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애햄을 한번 뚝딱했다. 부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가다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빙장님은 장인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참 이런 것도 해학적이죠. 장인이 옆에서 툭 쳤단 말이야. 야, 빙장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또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거니까.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고 한다. 뱀도 뱀이라야 좋냐고 창피스러우니까 남들은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말 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순박하죠.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는 줄을 흘기는 바람에 해악성입니다. 그렇죠? 흘리는 바람에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다 길게 길러든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 저리 탁 튕기며 해악성이죠. 그럼 봉필씨 얼른 성내 시켜주구려. 내 편 처음에 들었어.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제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성내고 뭐고 기집애년이 밑이 자라야 될 거 아닌가 하니까 그만 멀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 아닌가. 왜? 구장이 더 약해. 왜? 소작인이거든요. 그것도 그래 이러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또 얘기한 거야.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까. 그 키는 언제 자라지요? 다 그만두고 사격 내시오.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쓰냐?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어떻게 애를 참새만한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해악성입니다. 뭐 다 설명이 해악성이에요. 얘들아.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지요?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 귓배기 하나가 더 적어. 그러니까 장인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얘들아. 그죠? 장모님은 더 키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넘어갑니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왜?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껄껄 아하 이 코미디 프로 같지 않니 얘들아? 이러면서 그러나 안 말해도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 이것도 역시 되게 한편의 그 코미디 프로 같습니다. 보세요.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어깨로 궁둥이를 콱 내밀었다. 해악적인 겁니다. 자기네 말 앞으로 우질끈하고 쌀인 눈길로 쓰러질 듯하다가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척을 몹시 쏘았다. 쌍욕을 하고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참아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징그러웠다. 체면을 또 중시하는 장인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 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 모를 부었어. 별 소득을 못 얻었어. 그 다음 봐봐야 돼.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성발로 수근수근하고 간디다. 귓성발로 구장한테 알아서 잘 설득해. 땅 갖고 싶으면 뭐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이 일러주어서 난 아무 말 없이 다시 모를 부러 온 거야. 모를 심으러 온 거야. 뭉태의 말은 뭉태는 저녁 때 만나는 애야.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 얻어붙이니까 그
그래 꾀였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순진한 거죠. 바보 같은 거야. 뭉태의 말이 맞는 거야 사실은. 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나이가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쁜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나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삼포 마을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재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때인데 남의 농사를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사경받으러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간대지만 그러면 괜시니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거야. 또 그러다 거기 재판받으러 갔다가 네가 감옥 간다? 이런 거예요.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할 수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인자기호 16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리를 제쳐두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고 하시니 좀 고마운 겐가. 빨리 가서 뭐를 붙든가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이런 거예요. 그럼 뭐야 이 구장의 말은 협박도 있고 회유도 있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 다음 그래서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수빈아 아이고 수빈아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지금 뭐가 빠져있어? 저녁에 뭉태 만난 건 아직 안 나온 거야. 오늘 아침으로 왔어. 그런데 봐봐요.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을 안 할 수 없다. 내 의도가 아니어서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 막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판이다. 막 허세 부리고 있는 거야. 이까진 나쯤 이까진 나를 때리다가 남의 땅을 가지고 뭐처럼 닦아놓았던 가문을 망친다거나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나로 말하자면 아무쪼록 잘 보여서 점순이에게 장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싸울 이유가 없어. 그런데 싸운 이유가 결국 뭐냐. 뒤로 넘겨서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 어젯밤 얘들아 구장님한테 갔다 온 다음에 그날 저녁에 뭉태한테 간 거야. 알겠지? 뭉태네 집에 맛을 간 것이 썩 나빴다. 맛을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하라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니? 나는 소극적이죠. 임마 봉피디를 못 파내다 거꾸로 방아를 치면 어떡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가 등장까지 쳤다. 행동묘사 이것도 해악성입니다. 놈이 본시 괄괄은 하지만 누가? 뭉태가 그래놓고 날들어 석유값을 몰라고 막 지다오를 붙는다. 나 너아니 봉봉해서 잠자고 앉아있으니까 저만 연신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덕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니 세 번째 사위? 남의 일하고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리가 빠져 죽어. 잘 봐요. 뭉태가 하는 역할은 뭐야?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죠. 얘가 세 번째 사위고 그 다음에 데릴 사이가 몇 년 했다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역할도 하는 게 뭉태가 하는 역할이야. 거의 다 끝났어 얘들아. 거의 다 끝났어 얘들아. 뒷장 넘기지 말고 얘들아. 얼마큼 남은지 보면 절망스러우니까 뒷장 넘기지 말고 가볼게 얘들아. 나중에는 거의 다 끝났어 얘들아. 거의 다 끝났어 얘들아. 거의 안 끝났네. 간다. 얘들아 조금만 더 보자 얘들아. 조금만 더 보자. 간다.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후딱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사건의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그 밑에 부분은 간다.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이게 뭉태의 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릴사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 대릴사회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부자라고 밑줄 쳐. 사위부자라고 이름 났지만 중요 표시할게 얘들아. 반어법. 사위부자라고 이름 났지만 반어법. 사위부자 반어법이야. 사실은 비판하는데 우리 춘향전에서 반어법 어디 나왔니 얘들아? 명관이네. 그거 있죠. 반어법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 명관이네. 반어법.
14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거로 그 다음 딸을 데릴 사이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주는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팡 받고 들었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배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이를테면 그 세 번째 대릴 사이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이제 6살이야.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 사이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그 앞으로 4년 더 해야 된다.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이러니 이게 이제 누구의 말이냐면 뭉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니 이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어달라고 때를 쓰고 나 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건성으로 왜 협박받았잖아 구장한테. 그러니까 건성으로 응 하고 귀뚱으로 들었다. 징역 간다니까 무섭잖아. 뭉태는 땅을 얻어 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이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르렁거린다. 얘는 소작인데 장인한테 땅을 나중에 못 받았어.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밑에 나와. 그것도 장인님이 자기 달라고 할 적에 자기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 예전에 원님이 쓰던 것이라나 뭐라나 옆구리가 뽕뽕 좀먹은 걸레. 장인은 또 허세 부리고 싶어서 그 감투 이렇게 달라 그런 거야. 뭉태한테. 사또가 쓰던 건데 야 그거 좀 줘. 근데 뭉태가 그것이 또 싫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땅을 못 받은 거죠. 선뜻 주었더라면 그럴 일도 없을걸.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온전히 고지듣지 않았다. 꼭 고지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실토의 집. 얘들아 여기서부터 중요해. 얘들아. 자 여기서부터 정신 딱 차리자. 실토의 집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가 나올 확률이 거의 한 70% 이상이야. 여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 여기부터. 실토의 집.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 오늘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점순이의 2차 충동질부터 나옵니다. 아시겠죠?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너무 어리숙하죠.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줌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인색하죠. 그러나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면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그냥 갔다가 그냥 온담 그래? 밑을 치고 2차 충동질이라고 쓰세요. 2차 충동질. 하고 엊그제죠. 엊그제 맞죠 여러분? 오늘 그저께니까 엊그제 산에서 와가지고 대우쫑알거린다. 딸은 내가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디서 갔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해서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다 하니까 수염을 잡아채지 그냥 너희 바보야? 이게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야. 수염을 잡아채지 그냥 너 바보야? 이게 2차 충동질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튀 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에 방정이 보았다면 내 얼굴이 에밀은 황새기처럼 가엾다 할 것이다. 바보 취급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자, 여기가 뭐냐? 절정 1입니다. 절정 1 동그라미 쳐봐야 돼. 절정 1이라고 보이지 얘들아? 빨간색으로 절정 1 동그라미 쳐봐. 연아야 눈 뜨고 절정 1 동그라미 쳐볼게요. 절정 1. 자, 그 다음 보자.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대도 괜찮지만 내 아내가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에 지게를 지고 일터로 관리하다 도로 던지고 바깥마당 공석 위에 들어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일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서 못하고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또 왜 이러니? 관객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관객 또 배탈이란 뜻이야. 기껏 받쳐먹고 나서 무슨 관객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이거 구장이랑 짠 것이 느껴지죠. 짰다는 게 느껴지죠. 봐라 가도 좋아요. 이제 막 가자는 거야 이제. 아이고 배야. 참말 난 일 안에서 징역 가도 좋다고 생각했다. 단호하죠. 왜 2차 충동질이 셌어. 이로 아들을 낳아도 나중에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쪽이란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이제부터 해학적인 싸움이 벌어져 얘들아. 장면 상상하시면 좋아요.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내 허리 누워있잖아.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 넘기고 있다. 비정상적인 싸움이야. 해악성이야.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벨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굳어서 그렇지만 나도 저만 못하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다는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 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만. 왜? 점순이가 그렇게 수염을 잡아채지 그냥 둬야 바보야. 그러니까 수염 잡아챘단 말이야. 해악성이야. 내 골이 난 것이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에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점순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진짜 수염을 잡아챈 거야. 해악적이죠.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이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몇 가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랄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 왜? 자기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퍽 기뻤겠지. 바보죠 바보. 그죠? 순박하고 너무 착해요. 저기까지 잘 들리러 이걸 까셀러보다 더욱 호기롭게 더욱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게막대기로 내 어깨를 내려 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 나도 온몸이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펑 나서 그 아래에 있는 발 있는 멍 아래로 그대로 때밀어 굴려버렸어. 왜 때린 건 아닙니다. 굴려버렸어. 피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피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댓 번 하며 그럴 적마다 두려만 먹고 왜 성내 안 하지요?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려 성내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시는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는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아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팽그르 도는 것이 잘 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다급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해악성.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하고 두 팔을 허둥허둥 내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섰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지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신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 쩔쩔맸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 눈에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고 낚아챘다. 급소를 잡은 거야 얘들아. 오케이? 자 왜 중요하냐. 그 다음 봐봐. 다음 장. 내가 머리 여기 결말이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동그라미 치고 중요 표시 끝났어요 얘들아. 결말이라고 치고 절정 속에 지금 결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어. 그 다음에 결말이야. 결말 보자. 결말이야.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판단 능력이 없죠. 돌아가서 안 준 건데. 터진 머리를 불섬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 담배입니다.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 가을엔 꼭 성대시켜주면 아무 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에 얼른 날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준 사람이 누구냐. 너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수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 두고 빙장님 인젠 다시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사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요게 결말이야 얘들아. 그러나 절정 이 동그라미 치고 중요 표시하게. 그러나 이때는 아까 막 결정적으로 싸울 때 얘들아 김유성 천재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구성을 본 적 있니? 절정 속에 막 싸우다가 결말 나오고 절정이 다시 나오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끝났다 이제.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 만들어서 잔뜩 잡아다렸다. 아 이놈아 놔라. 장인님은 핫선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도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이게 장인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가장 해악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야 얘들아. 할아버지 놔라. 그러다 내니까 얘 점순아. 이 앞장에 안에 있었던 장본니가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엔 점순이는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할 편을 들지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하겠지? 머리숙하죠.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지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 달겨들며 이거 보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이중적 태도 이것도 역시 해악성이야.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다 꺾여 난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당황한 거죠.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준 채 또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 사문대로 조졌다. 그래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고 하지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을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옛날에 이거 시험 어떻게 많이 나왔냐면 점순이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속담 써라 이런 문제 있었는데 팔이 안으로 붙지 밖으로 붙나 알아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붙지 밖으로 붙지 않잖아. 팔이 안으로 붙는 자기 가족만 위한다 이런 게 첫 번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거.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이겁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전문입니다. 됐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원래 사실 이 본봉은 한 3시간 수업이야. 그래서 1시간 만에 끝내니까 조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왔습니다.